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라첸입니다.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질문해 주신 것에 답을 하는 그런 컨텐츠를 진행하고 있고요. 좀 생각을 해보니까 좀 이게 라디오 느낌이잖아요. 뭐 시청자분들의 사연을 듣고 질문을 듣고 그거에 답변하는 그런 느낌이어서 좀 방글 라디오는 어떨까요? 그래서 방글 라디오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질문인데요. 서바님이 적어주셨는데,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항상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5개 질문이나 주셨는데요. 하나씩 천천히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방글라데시에서 처음 어떤 비자로 시작하셨고, 장기 체류로 넘어갈 때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지금도 가능한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진짜 많이 받거든요. 제가 16년을 살면서 매년 비자를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장기 체류 비자를 제가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학생 때는 학생 비자로 있었고, 비즈니스 할 때는 비즈니스 비자로 있었고요. 일할 때는 워킹 비자로 있었습니다. 매년 갱신을 하면서 살았고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물어보신다면 사실 장기 체류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없는 것 같고요. 결혼을 저처럼 하시거나 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일하는 목적으로 하신다면 또 워크 퍼밋을 또 따로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일할 거고 장기 체류를 할 거면 결국에는 매년 갱신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기자 대행 업무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이랑 좀 친분을 쌓아서 능력 있는 분들이랑, 그래서 그분들이 비자를 늘 연장할 수 있게끔 이거를 오토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으면 가장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직접 뛰었어요. 물론 작은아버지 직원분들이 옆에서 도와주시기도 했는데 제가 직접 가고 서류도 준비하고 막 이랬었는데, 직장에 들어가니까 그거를 따로 해주는 부서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 여권만 주면 거기서 열심히 작업을 해주시고, 그 대행 업체처럼 해서 굉장히 쉽게 비자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지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런 비자 대행해주는 사람을 잘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장기 거주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비자 문제였는지, 아니면 집, 은행, 인간관계 같은 현지 생활이었는지, 다시 시작한다면 어떻게 준비하실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비자 문제가 아니었으면 영국에 안 왔을 것 같고요. 비자 문제가 좀 큰 문제이긴 하지만 그렇게 막 이게 마음적으로 어렵다, 힘들다 이런 느낌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집이나 은행, 인간관계. 일단 은행 같은 경우는 제가 돈을 많이 못 벌어봐서 은행에 갈 일이 많이 없었습니다. 월급이나 받을 때 은행으로 돈이 들어왔으니까, 그렇다고 은행 업무를 많이 본 것도 아니고 해서 은행에서 스트레스는 제가 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집은 제가 진짜 많이 이사를 했거든요. 집주인을 잘 만나는 거는 큰 축복이다. 방글라데시가 사실 저는 집에 있는 시간이 좀 많다라고 해야 될까요? 유흥거리도 많이 없고, 한국처럼 밤문화, 술문화 이런 게 발달되지 않다 보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집이 좀 옆에 공사장이 없고 좀 시끄럽지 않고 조용한 게 좀 좋지 않나. 네. 근데 저는 좀 엄청 까다로운 편은 아니어가지고 옆에 이웃이 시끄럽고 이러면 저는 솔직히 더 좋거든요. 제가 또 워낙 시끄럽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크게 스트레스였던 건 없던 것 같습니다. 그 인간관계. 인간관계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진짜 외국인들한테 엄청 잘해주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혜택을 많이 누렸는데 뒤에서는 욕을 많이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걸 나중에 알았는데, 저는 그것도 좀 무딘 편이어가지고 내 앞에서 내 욕을 안 하고 같이 잘 지내면 내가 알 길이 없으니까 나는 좀 맘 편히 살 수 있지 않나? 뒤에서 욕하는 애들만 좀 그거 숨기느라고 스트레스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서 그것도 크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진 않았는데,
인간관계. 뭐, 사기 같은 거 당하면은 되게 열받죠. 제가 방글라데시, 군대 전역하고 방글라데시 돌아왔을 때, 그 전역하고 그 셋본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약정까지 2년짜리 풀로 걸어놓고 방글라데시 와가지고 버스 타고 내리는데 핸드폰을 누가 가져간 거예요. 그때부터 한 2주 동안인가? 모든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꼴배기 싫더라고요. 그 다 보면은 막 도둑놈 같고 막 이래가지고, 뭐 그런 사기나 이런 것들을 당하면 좀 기분이 나쁠 수 있죠. 근데 뭐 한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뭐 똥밟았다 생각하고 그게 방글라데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지 생활. 저는 현지 생활이 저랑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뭐 더운 거 되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집에서 나 혼자 가질 수 있는 시간이 풍성한 거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사람들끼리 막 얽히고 설켜갖고 사는 거 있잖아요. 옛날 응답하라 1988 그 옛날 그런 느낌? 그런 느낌처럼 사는 게 저는 좀 라이프 스타일 맞아가지고, 이웃들 시끄럽고 뭐 이사 가면은 뭐 미스티 돌리고 옛날 떡 돌리듯이 그런 게 아직도 방글라데시 남아있어서 저는 오히려 좋습니다. 저는 반대로 장기 거주하다가 한국에 가면은 이게 좀 너무 테크놀로지가 발전해가지고 그 따라가는 게 어렵더라고요, 저는. 네. 그러고 뭐 다시 시작한다면 어떻게 준비하실지도 궁금합니다.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만약에 다시 시작한다면 저는 저를 조금 더 완전 방글라데시 사람만 있는 곳에 고등학교 때 내던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학교 친구들은 좀 이게 뒤에서 가십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고등학교 친구들은 좀 뭔가 좀 더 뭔가 그럼 끈끈한 그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등학교 친구들을, 현지 고등학교 친구들을 좀 만나고 싶다, 이런 느낌은 있습니다. 물론 뭐 제가 에베네셀 학교 다니면서 한국 친구들을 많이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연락하고 지금까지도 매년 한국 가면 보는데, 그래도 뭔가 좀 끈끈한 현지 친구가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뭐 아무래도 이거는 지금 오래 계시고 싶고 그리고 사업하시고 싶으신 분인 것 같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할지 물어보신다면 저 같은 경우는 그 방글라데시에 굉장히 오래 사셔가지고 이런 뭐 사업 관련된 뭐 등록이라던가 이런 거를 대행해 주시는 한국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이제 방글라데시의 문화도 알고 방글라데시의 그런 행정 업무 하는 경험도 있고 그리고 그런 인맥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마 사업을 시작한다면 일단 그분들을 통해서 먼저 좀 안전하게 시작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문화가 적응되고 거기서 또 사업을 하면서 인맥을 쌓아간다면 그 인맥을 이제 이용해서 또 이렇게 사업을 확장시킬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안전하게. 왜냐면 모르는 곳이고 정보가 많이 없기도 하고 그런 데서 또 만난 사람을 믿기가 좀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하이에나가 득실거린다고 해야 될까요? 사기당하기 아주 좋은 게 정보 없는 외국인인 것 같습니다. 그 정보가 많은 한국 분들과 교류를 좀 하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을 처음 해드리면 그 방글라데시에 식당 하시는 분들이 뭐 게스트하우스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한인 게스트하우스가 좀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보통 이제 게스트하우스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죠. 고인물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그냥 지내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제 좀 문화를 습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3번. 외국인이 방글라데시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실제로 필요한 최소 투자금과 구조는 어느 정도인지 경험 기준에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분이 저를 좀 잘 아신 게 제 경험 기준에서 설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무자본 창업을 했었기 때문에 제 사업 스토리를 좀 알려드리면 그냥 막연하게 시작했고요. 옛날에 이제 막 어플리케이션이 막 만들어질 때 그 집에서 홈 쿠킹을 해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앱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막 한국 치킨, 뭐 한국 컵밥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딜리버리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또 제가 다녔던 모교회는 항상 그 도시락을 싸갔거든요. 그래서 도시락을 저희가 판매하는 그런 형태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집에서 막 요리했고 집에서 포장하고 막 저가 자전거 타고 딜리버리 다니고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완전 무자본 창업이어서 제가 이렇게 거창하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경험 기준에서 말씀드리자 보면 저는 이제 사업 시작할 때 저희 그 작은 아버지가 이미 방글라데시에서 사업을 하고 계셨어서 그분이 같이 이제 일했던 방글라데시 현지분을 저한테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분 통해서 뭐 사업자 등록도 하고 이랬는데 그냥 그분 통해서 하니까 너무 쉽게. 예. 그 당시 한 3만 다카였나? 한국 돈으로 한 50만 원 정도로 그냥 사업자 등록을 했고요. 물론 저는 너무 작은 규모의 이제 식당 사업이었어가지고 돈이 많이 안 들었을 수도 있는데 뭐 틴 서티피케이트 뭐 이런 것도 다 되게 쉽게 넣었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게 이게 이 정보를 알고 그리고 그 루트를 아시는 분들은 되게 쉽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괜히 괜한데 막 혼자 해가지고 힘 빼지 마시고 그 경력자인 한국분 그런 분들 찾아가서 그냥 돈을 지불하시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좀 정신 건강에 좋지 않나. 어떤 사업을 하느냐가 좀 관건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진짜 답변을 드리기가 좀 쉽지 않네요. 4번. 현지에서 결혼하시면서 문화 차이, 가족 관계, 주변 시선 등에서 느끼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무엇이었나요? 제가 현지인이랑 결혼을 했죠. 결혼하고 이제 2년 가까이 살고 있는데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화 차이라기보다는 그냥 진짜 이건 사람 대 사람으로서 제가 한국 사람을 만났어도 뭐 연락의 빈도라던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사소한 것들. 이런 것들은 문화 차이가 아니라 그냥 사람 대 사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는 좀 있고 가족 관계도 저희 와이프가 그 보그라라는 시골 출신인데 거기서는 시골이다 보니까 제 와이프가 저보다 8살이 적으니까 지금 25 정도 될 거예요. 25 나이면 거기서 이미 노처녀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도 빨리 결혼을 시키려 했는데 와이프는 결혼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그러면 너 영국 가서 너가 밥벌이 하면서 살아라 하고 이제 영국에 갔는데 그 가기 전에 저랑 이제 연애를 시작해서 3개월 전에 연애를 시작해서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가족 입장에서 저는 이 노처녀가 될 뻔한 이 비혼주의였던 딸이랑 결혼한 제가 어떻게 보면 영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엄청 좋아하세요. 또 이제 종교적인 다름이 있잖아요. 저는 크리스찬이고 그쪽은 무슬림 집안이니까. 근데 그런 거에 되게 좀 열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결혼할 때도 보통 이제 무슬림 여자가 다른 종교와 결혼을 못 하거든요. 이슬람 법 안에서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이슬람 법 안에서 결혼을 하지 않고 방글라데시 법 아래서 그냥 결혼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종교의 법과 상관없이 그냥 한국에 혼인신고하는 것처럼 저희는 그렇게 결혼을 했고요. 그거를 또 오케이 해주셨고 와이프도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왜 자기 때문에 내 남편이 개종을 해야 되냐. 말도 안 된다. 그럼 난 결혼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돼서 뭐 전반적으로 결혼 생활에 있어서 가족과의 문제 이런 거는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제 부모님도 한국에 저번에 갔다 왔는데 되게 좋아하시고 와이프가 좀 방글라데시 사람보다는 영국 사람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거에서 좀 오는 문화적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방글라데시와 한국의 차이는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제가 좀 더 방글라데시스럽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와이프도 친구가 있는데 방글라데시 친구들이 저를 더 방글라데시 사람 같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문화 차이는 없는 것 같고 가족 관계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주변 시선은 지금 영국에 있어서 주변 시선에 대해서는 전혀 뭐 그런 게 없는데 아마도 방글라데시의 이제 와이프의 가족 말고 친척들은
아무래도 이제 무슬림 집안이다 보니까 좀 좋지 않게 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그 와이프네 가족 선에서 잘 정리를 하시는 것 같고 잘 설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현실적인 어려움. 근데 현실적인 어려움은 아무래도 이제 각자 부모님이 다른 나라에 있으니까 부모님의 노후를 책임질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또 제3의 나라에 있으니까 그것도 좀 걱정이긴 합니다. 어려움은 또 이제 경제적으로 저희가 지금 학생이다 보니까 한 번 한국 가고 한 번 방글라데시 가고 이런 그 비행기 값이 조금 많이 드는 게 좀 현실적인 어려움. 근데 그냥 저 방글라데시 사람이라서 같이 살면서 힘든 거 이런 거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5번입니다. 네, 지금 저처럼 장기 거주 플러스 사업을 고민하는 입장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선택이나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점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장기 거주는 제가 장기 거주를 했고 이제 장기 거주 플러스 사업. 저도 사업을 했긴 했지만 사실 이런 분들에 비하면 제 사업은 너무 작아서 사업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 사업이었는데 반드시 피해야 할 선택이나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점. 사람을 잘 믿으면 안 된다? 근데 그런 얘기는 있어요. 방글라데시가 뭐 태국이나 베트남, 뭐 필리핀 이런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고 한국 커뮤니티가 큰 곳 있잖아요. 그런 곳보다는 한국 분들 중에 이제 뭐 사기꾼이나 이런 게 없고 굉장히 젠틀하시다고 합니다. 특히 이거는 그 대사관에서 일했던 분들의 얘기인데 너무 젠틀하시다. 한국 분들이, 한인들이, 방글라데시 있는 분들이. 근데 그게 또 그냥 통계적으로 봤을 때 거기는 뭐 도주하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진짜 뭐 여행객 대상으로 가끔 나쁜 일 하시는 분들도 많을 수 있잖아요. 여행객이 많으니까. 근데 방글라데시까지 도주하시는 분은 많이 없고 그래서 대부분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선교사님 계시고 또 NGO 일하시는 분 계시고 주재원 혹은 사업하시는 분 이렇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이렇게 점잖으시고 젠틀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뭐 한인에 같이 일도 하고 한인분들이랑 교류를 많이 했는데 다 너무 배울 게 많고 제가 영국 와서 확실히 더 느끼는 것 같아요.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좀 축복이 아니었나. 방글라데시가 좀 청정? 이제 청정 한인 구역이다. 근데 그래도 사람을 다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특히 처음 왔을 때 방글라데시 사람은 제일 조심하는 게 당연한 것 같고요. 그거는 뭐 방글라데시 사람이 한국에 왔어도 전 똑같이 얘기할 것 같아요. 예, 외국인이 왔을 때 진짜 타겟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언어라던가 문화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먼저 아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게스트하우스나 아니면 그 오래 거주하셨던 한국 분들한테 찾아가서 뭐 그런 것들을 좀 노하우를 전수 받으시거나 아니면 좀 의뢰하신다거나 이러면 좀 저는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진짜 완전 현실적인 조언인데 그 눈물에 속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게 좀 말하기가 조심스러운데 제가 사업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프로젝트 매니저로도 일을 해보고 뭐 학부모님들도 많이 만나고 또 이제 일하는 분도 많이 만나고 하는데 가끔 이제 가정사를 얘기하시면서 우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이제 좀 선처를 부탁한다 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물론 진심으로 진짜 힘들어가지고 그러신 분들도 계시지만 가끔 그 눈물이 거짓 눈물일 때가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방글라데시의 뭐 NGO나 뭐 좀 오래 계신 선교사님이라면 많이 공감을 하실 텐데 그 눈물에 속으셔가지고 그래 내가 좀 도와줘야지 했다가 좀 많이 데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눈물에 조금씩 무뎌진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앞에서 누가 눈물을 흘리거나 이러면은 좀 이렇게 감정이 추스러진 다음에 얘기할까요?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조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외국인이다 보니까 당연히 잘 살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눈물을 호소하면서 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끔 이게 거짓말일 때가 있어가지고 훨씬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제가 진짜 답을 해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학생으로부터 있다가 뭐 사업도 크게 한 게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좀 큰 포부를 가지고 방글라에 오시려는 분들한테는 제가 막 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컨텐츠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좀 문화 쪽으로 좀 설명을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완전 프랙티컬한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글라데시에 오래 사신 분이 블로그도 아마 운영하실 거예요. 예, 그런 일들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의뢰를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네요. 이렇게 5개나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라디오에서 열심히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영국 생활이 바쁘시겠지만 영상에 남겨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큰 도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해서 영상 찍게 되고 또 이렇게 반복되는 질문들은 영상으로서 사람들이 해소할 수 있는 거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글 라디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따따. 이게 앵글이 좀 위에서 찍다 보니까 어깨가 엄청 좁아 보이네. 이게 원래 이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아이씨.